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8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KB 1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도봉구로 6개월 동안 17.5% 상승했습니다. 양지영 RNC 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전국 주택 매입 비율은 총 47만 401호 중 13만 8,083호로 2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세종시가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인천이 뒤를 이었으며 서울은 27%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와 부동산 시장이 모두 우려했었던 집값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아파트값까지 광역 급행철도 등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방송 유튜브 실시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휴대폰 통해서 지금 바로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바로바로 도움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자,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 모실게요.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 오늘은요, 3기 신도시 저희가 앞두고 기존의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3기 신도시가 이제 인천 계양지구로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이제 4번 정도의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진행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본 청약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가 되고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입주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 참여 비율이 워낙 좀 작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 개념들 가장 처음 생긴 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죠. 분당을 시작으로 해서 일산, 중동, 삼번, 평촌까지. 이 지역들도 지금 현재 30년이 넘은 단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뭔가 변화가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 짚어보고요. 또 2기 신도시가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기 신도시가 또 진행되는 속도가 얼마나 또 어떻게 형태로 진행될지 이것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 거고요. 일단은요. 1, 2, 3기 신도시 위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기 신도시다 한다면 얘기는 현재 아시다시피 평촌, 삼번, 중동, 일산, 그다음에 현재 분당까지가 1기 신도시죠.
그래서 이렇게 5군데가 진행됐고요. 2기 신도시는 김포, 검단, 운정, 그다음에 이 주변으로 봤을 때 광교라든가 위례, 또 옥천, 화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표된 3기 신도시는 고양시 창릉, 또 인천 계양, 이번에 지금 사전 청약하고 있는 지역이죠. 부천의 대장, 그다음에 남양주 왕숙 1, 2, 그다음에 허남 교산, 과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인 여건도 사실상 3기 신도시가 훨씬 더 서울 지역과 가깝죠. 서울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중심이라고 하는 현재 중구, 이제 서울시청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울시청에서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서울시청에서 거리가 땄을 때도 굉장히 서울 인근에 거의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권과 경계 지점이 있다 보니까 위치적인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그만큼 뛰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뭐 2024, 25 이때쯤 돼서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 또 입주까지도 진행된다면 서울 지역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다 생각되지만 그 과정이 실제적으로 좀 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부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1기와 2기 신도시처럼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LH 사태 때문에도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걸림돌이 상당히 많은 현재 3기 신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기 신도시를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청에 중심으로 했을 때 거의 이제 반경 한 10km 정도 안에 10km에서 한 20km 안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일산이라든가 중동, 평촌, 선본, 분당 이렇게 5군데가 지정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당과 일산, 평촌, 선본, 중동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대단지입니다. 정말 대도시가 만들어진 거고요. 계획 인구가 분당이 39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일산이 27만 6천 명, 그다음에 평촌이 16만 5천 명, 3번이 비슷합니다. 16만 7천 명, 중동까지 16만 5천 명에서 총 계획 인구만 얼마냐면요. 116만 명이었습니다. 116만 명 정도로 서울 지역에서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30년 사이에 추가 인구 수요가 더욱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공급이 실제적으로 2기 신도시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2기 신도시가 또 IMF라든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업기 분당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 예전에 이제 LH공사의 전신입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분리돼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LH공사로 해서 이제 합쳐진 거고요. 토지공사에서 현재 부지를 진행했고요. 평촌까지도 토지공사, 그 다음에 산본은 이제 주택공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부천과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민간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주 연도까지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최초 입주가 현재 분당이 91년도, 그다음에 일산이 92년, 1992년도입니다. 평촌이 92년, 거의 91년도에서 93년도에 입주한 단지이기 때문에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노후화될 대로 노후화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현황 노후주택 비율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71% 정도가 노후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실제적으로 이제 분당이라든가 또 현재 평촌, 삼본, 중동까지도 보시게 되면 거의 60에서 80%까지도 노후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화되면서 실제 문제점이 많아지는 거죠. 분당을 실제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 또 일산과 평촌, 삼본, 중동 1기 신도시 만들었을 당시에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라든가 한국적 신도시 개발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분당,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억제나 도시지역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북부 지역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평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안양 중심권의 생활 권역을 아예 만들어놨고요. 삼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주택 공급 촉진, 중동은 대단히 택지 조성과 수도권 주택 안정 공급 대부분 다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현재 효과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택 평형별로 공급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91년도 기준 봤을 때는 40평방 미터 이하부터 해서 142평방 미터 초과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비율을 보시더라도 현재 실제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25평 이하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60평방미터 이하 비율도 또 꽤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중소형 아파트 단지 18평부터 25평까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33평형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되어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많이 공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현재 14,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대형 평수 비율보다 중대형 평수, 중소형 평수 비율이 그만큼 높은 현재 도시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지역과 이제 수도권 지역 1기와 2기를 비교를 하게 되면 2기 신도시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 1기 신도시가 분당 같은 경우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봤을 때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산본입니다. 산본. 산본이 인구 밀도가 현재 400인 헥타르당 4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산본이 그렇고요. 근데 평촌 같은 경우가 현재 320명 정도. 그다음에 현재 일산, 그다음에 현재 분당 같은 경우도 한 헥타르당 200명 정도 되는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당, 일산이 가장 인구 밀도가 작고 가장 높은 지역은 현재 3번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 중공 연도별 세대수로 보시더라도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일기 신도시 안에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분당과 일산 지역, 그러니까 평촌과 산본, 중동보다는 아파트 중공 연도별 세대수가 그만큼 분포된 비율이 달랐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분당 쪽으로 인구 구성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들이 있죠.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 충분하게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만큼 또 인구 구성이 좋아지고 기업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상권이라든가 의료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주고 거기에 교육시설까지 같이 또 가세가 되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촘촘해지고 또 그 주변에 자급자족까지도 가능한 여건들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분당 지역 같은 경우가 성남시라고 하죠. 성남시이기 때문에 분당은 당연히 가장 월등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역 내 총생산 추이도 분당 지역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고양시, 일산, 그 다음에 이제 군포라든가 부천 이런 지역들을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또 전체 종사자 수, 실제적으로 총생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종사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주변에 일자리가 더욱더 확대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성남시,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 그 다음에 부천이라든가 안양, 그 다음에 삼본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소득도 이제 생긴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분당 지역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으면서 소득이 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도 가장 분당이 높고 그 다음에 일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연체율로 봤을 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의 증감률 늘어나고 줄어들어가는 비율 중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부분 다 중동 정도, 그 다음에 일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지역의 거주민들의 특성,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연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저소득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다 연체율이 좀 높고요.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 실제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당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가장 작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임대를 놓거나 했을 때 그 물건을 정말로 임대 목적으로 내가 구입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주변에 현재 임대소득 비율, 특히 이제 임대소득이 얼마만큼 편차가 다른 지역과 높게 형성돼 있는가 이걸 또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근지를 보게 되면 당연히 현재 분당 지역들은 대부분 다 성남이라든가 강남 지역 많이 출퇴근하고요. 일산 같은 경우는 고양시라든가 여의도권,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산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당연히 분당 지역에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분당에 거주한다. 또 이제 평촌 같은 경우 안양일 테고요. 군포, 삼본은 군포일 테, 부천은 당연히 부천시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권에 들어가는 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권역에 들어가는 부분들 대부분 다 분당권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내 총생산도 이렇게 전체 종사자도 그런 비율로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이 워낙 많았지만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는 그 지역이 매매 가격이 가장 비싸다가 아니라 그 지역의 기준점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2010 전년도 기준의 100보다도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그 지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지수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높아졌으면 가격이 오른 거고요. 100보다 낮아지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평촌이 가장 높게 올랐고요. 3번 분당, 중동, 그다음에 일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들 일기 신도시 지역의 현재 가격이 얼마였느냐? 현재 2000년도 당시에는 현재 분당이 643만 원 정도였습니다. 분당이 딱 2000년도 20년 전에는요. 643만 원이 지금 현재는 3천만 원이 넘게 5배 정도가 뛴 거고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은 실제적으로 54.9%에서 61%. 그리고 거의 지금 600에서 500, 400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가 가장 높은 게 분당, 그다음에 일산이죠. 그다음에 평촌입니다. 평촌이 2,200만 원대고요. 그다음에 일산이 1,500만 원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1,300에서 1,500만 원대.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한 폭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평촌, 그다음에 일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무주택 가구 실제적으로 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분당 지역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43.9%.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중에 생활 환경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일산 같은 경우도 42%, 평촌이라든가 평촌 같은 경우는 36.7% 정도 되고요. 3번이 40.5, 그다음에 중동이 40.9%. 그러니까 거의 지금 봤을 때는 절반 정도 차지한 비율, 분당과 일산 지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았던 거고요. 무주택자 연령대 비율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분당, 일산, 평촌 3번 봤을 때도 30대 미만, 그다음에 40대에서 50대, 40대에서 50대 구간이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안에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여건, 주변 환경을 따지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남의 집을 산다거나 구분하지 않고 그 지역을 선택하고 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현재 중분류로 해서 40대 이하나 50대 이상 봤을 때 경기 지역의 58.1% 정도가 40대 이하가 매입을 했고요. 분당이 67%. 그다음에 일산이 55.5%, 평촌이 62.6%, 3번이 57.4%, 중동이 56.6%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지역의 40대 이하 비중이 가장 높게 형성된 걸 보면 당연히 이제 교육 환경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길 때가 됐죠. 30년이 됐기 때문에 노화될 때로 됐고요. 그렇지만 수도권 1,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 봤을 때 용적률을 1기 신도시 때는 처음 만들어진 신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용적률이 220%가 넘습니다. 230%대까지 되다 보니 보통 현재 기준 용적률이 250%로 봤을 때 추가 개발 여력이 없는 겁니다. 3번도 현재 200%고요. 평촌도 200%. 일산이 170% 정도 되고요. 분당이 한 19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70에서 226%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을 고려하면 현도시 계획 체계 내에서는 추가 개발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거나 보수, 개선, 수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축, 개보수, 중축, 신축을 봤을 때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 구조물이라든가 증축을 해서 세대 증가, 철거 후 재건축, 기반시설 확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주택 재건축인데 주택 재개발까지도 그렇게 도시환경 정비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 신축을 해서 건축물 구조, 중축을 한다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철거 후 재건축을 해봐야 또 똑같은 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입주민들이나 거주민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또 사업성도 떨어지고요.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건축물 주요 구조를 개선을 하고 거기에 증축을 해서 세대 증가한다. 수직 증축 3층, 옆으로 수평 증축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차라든가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개선을 해줄 건가가 가장 큰 문제고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노후화가 된 지역들은 그 지역만큼 슬럼화가 되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기 전까지는 인구들이 계속 이탈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더욱더 중요한 거고요. 2기 신도시 마무리되는 건 물론이고요. 2기 신도시의 부족한 부분을 3기 신도시에서 흡수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개발되는 방향 자체나 개발되는 현재 여건 자체가 1, 2기 신도시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욱더 시간 걸리거나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간 내에 개발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30년이 되어버린 1기 기존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정보체크 시간에는 개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강남 지역 가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우선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교대역 근처면은 유동인구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택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이미 신축 완료됐고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교대역 건너편 쪽에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2호선,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수요 신축 다세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축과 서초면 R&CD 단지라든가 현재 강남대로 중심으로 서초, 방배, 사당권역, 그다음에 강남 역삼, 삼성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주 인구 비율이 그냥 월등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현재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되면서 센트럴시티부터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문화지구 지정되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발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지역이 아닐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판매시설과 유통시설이 같이 들어오고 삼성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테헤란노와 강남대로 연결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고요.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서초 IC, 반포 IC부터 현재 그 구간별로 해서 개발된 방향이 다르죠. 복합 문화예술단지가 들어가는 서초 IC 구간이 많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역 주변으로 봤을 때 복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미널 개선 사업. 이것 때문이라도 쇼핑몰과 호텔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주변이 개선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 임대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 또 실투자금액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임대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도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2억 5천만 원, 실투자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주택가 위치한 우선 환경에 파락군이라든가 다양한 개발 호재, 그 주변에 보유와 거주 통해서 아파트를 대체할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 활용 시에 1억 전후로 투자 가능한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이었습니다. 다음 강남권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역삼동입니다. 직장인들의 니즈, 직장인들의 수요를 좀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테헤란로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또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1.5룸부터 해서 소형 오피스텔, 주거와 업무 겸한 오피스텔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보 3, 4분 거리의 초육세권이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되면서 유동인구 더욱더 늘어나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IT 창업별리, 벤처 창업가들, 또 1인 창업가들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소형 오피스텔도 굉장히 인기 많고요. 국제로 복합지역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계개발지역으로 상업지역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젊은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강남역 뒤에 상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구 구성들,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그만큼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부터 역삼역까지 그 주변에 봤을 때도 반경으로 종합병원부터 해서 관공서라든가 교통여건들, 광역교통 버스망까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지 가격이 오릅니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오피스텔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업무와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늘어난다는 얘기, 직장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기업체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이 상권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주거지의 필요성이 그만큼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현대자동차 착공, 그 주변에 또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같이 만들어지고 무역센터와 그 중심을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 GTX A노선, C노선, 미래신사 경전철까지 한강 정비권역과 탄천 정비사업, 송파권역까지 같이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현재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600%에서 800%까지 올라가는 상업지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105에서 130만 원 이상 나오고요. 대출 가능 금액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도 직장인 밀집 지역, 소형주택 워낙 인기 많은 지역이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까지 보장된다. 두세 개 정도 갖고 계시면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시세 차이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세 시세 차이까지 노려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외출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이면 무료 1:1 상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 원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박영수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우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는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볼 투자 지역 강남권으로 보입니다. 가볼 지역 간단하게 공개해 주시죠. 네, 투자처의 1번지죠. 누구나 로망하는 삼성동과 또 양재동. 삼성동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 조금 이 18제곱미터 이하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요. 또 양재동 오피스텔은 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양재동 GTX가 들어와서 크나큰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께서 강남권 투자의 로망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강남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는요.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삼성동입니다. 강남 안에서도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건물들이 또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자, 일자리도 풍부해 보이거든요. 주택 주변 입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삼성동 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제곱미터 이하일 때, 18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직접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주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또 뭐 전월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처의 틈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곳은 위치가 삼성중앙역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뭐 2분 거리죠. 180m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고요. 또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근에. 도보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인데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예, 게다가 뭐 이 삼성중앙역은 9호선이죠. 골드라인입니다. 그래서 9호선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쪽에 보면 바로 인근에 병의원, 피부과의원 밀집 지역에다가 또 강남역 하면 옛날부터 아주 그 업무지의 밀집 지역이에요. 이 테헤란로를 쭉 따라서 삼성동까지 이어지죠. 그 이어지는 게 이제 뭐 잠실동까지도 이어지고 또 교대역, 서초역, 저기 방배역까지 쭉 업무지로 이어집니다. 사당역까지죠. 예, 그렇게 이 업무지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인기 많은 곳이 업무지 밀집 지역이에요. 어디든지 주택이. 강남은 지금도 서울 안에 있는 일자리의 약 4분의 1 정도가 몰려 있는데 밀집해 있는데 앞으로 이쪽에 거의 또 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생활 인프라 강남 생활 인프라요. 세계적으로 진짜 요번에 뭐 그 순위가 나왔는데 예전에 20위 안에 못 들어갔거든요. 살고 싶은 그 도시 중에서 1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가든 뭐 보안 잘 돼 있죠. 뭐든지 다 해외에 웬만한 데 가는 것보다 자유롭다고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한국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예, 백화점들,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신세계라든가 이렇게 대형 백화점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우선 중요한 거 세브란스 병원 있죠. 삼성 또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인근에, 강남에. 그래서 그만큼 건강 체크도 아주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우선 중요한 건 또 이 삼성동 하면 코엑스죠. 코엑스가 가까이에 있어서 모든 이 생활 문화라든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쪽을 선호하지만 그 가치는 앞으로 이쪽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넘사벽이라고 하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랍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들 이제 그 다세대 주택에 많이 몰리고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룸 다세대가요 1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세대 주택도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겠다 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일자리가 많고 삼성동의 일자리가 뭐 100만, 120만인이 이렇게 창출이 되는데 큰 일자리가 정보수사 부지 개발, 롯데 음료부지 개발, 영동대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 우면 뭐 개발 특구 지역이라든지 남부터미널 개발 소식이라든지 뭐 사당 환승센터라든지 큼직큼직한 게 강남에 다 몰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가 막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남에 있는 주택은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강남권이 11위로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 자, 그만큼 강남권의 개발 호재가 또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성동 다세대 주택 주변으로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개발 호재가 우리가 왜 삼성동을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나?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요. 다 이 현대자동차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뭐 잠실동까지도 있죠. 네, 그렇게 된 이유가 현대자동차의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옆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있고 뭐 마이스 단지라든지 문화공원 사업 있죠. 또 잠실 또 리모델링 사업도 있죠. 코엑스나 봉은사 쪽도 다 개발로 따라서 더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이 지역은 아예 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고 업무지들, 종상향해서 업무지들, 고층 빌딩들로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는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동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개발 호재 롯데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가 말하는 롯데타워 지금 가장 높죠. 그것보다 15m가 높고요. 연면적은 또 3배나 더 넓습니다.
그만큼 업무지가 많이 들어오고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육개동으로 들어옵니다. 육개동 공연장이라든지 무슨 뭐 공연장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들어와요. 1,600석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호텔도 7성급 호텔도 들어오고요. 뭐 무슨 컨벤션 센터나 뭐 이런 게 다 들어오고 있고 또 이 안에 있는 광장도 뭐 야구장, 축구장 뭐 2배 넓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게다가 꼭대기 탑층 2개 동은 전망대예요. 전면 유리로 2개 동이 아주 널찍하게 롯데타운은 좀 좁은데 여기 널찍하게 두 층으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을 많이 세계적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옛날에 천지개벽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과연 실현될까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하 이 건설 그 실력이 세계에서 몇 위에 됩니다. 거의 저는 뭐 1위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하 밑에 들어가는 게 뭐 교통도 들어가죠. 철도, 뭐 버스, 이제 공항 그 업무도요. 여기서 다 업무 공항 그거 보고 바로 가서 비행기만 타면 될 수 있게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더 편리해지죠. 그래서 봉은사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에 큰 지하 도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또 넘나들어요. 이쪽으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코엑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굉장히 지하에 큰 도시가 생기고 지상은 이렇게 넓은 광장으로 서울 광장이 2.5배나 되니까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삼성역에서 선릉역, 그 역삼역, 강남역 더 이어져서 교대역, 서초역 뭐 보면은 이쪽에 방배역, 사당역까지 쭉 업무지. 지금 여기가 테헤란로인데요. 테헤란로가 더 길어진다. 양쪽으로 더 늘어난다. 일자리가 매우 많이 늘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카이스트 양재동에 양재역이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쪽도 일자리가 마곡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AI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말하는 최첨단 로봇 산업이죠. AI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카이스트 대학원 그 AI 대학원만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2023년에. 그만큼 강남의 우수한 인력들, 뭐 고가 연봉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요. 수서 역세권도 여기도 GTX A 노선이 들어옵니다. 강남은 진짜 GTX의 수혜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만큼 교통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또 게다가 이제 교통도 이제 많이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한남 IC에서 양재 IC는 지하로 완행 급행해서 교통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공원이 탄생합니다. 한남 IC에서 쭉 따라서 양재 IC까지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공원화되기 때문에 강남은 더더욱 아름답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GTX 수혜지가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삼성의 A 노선, C 노선 들어오죠. 양재의 C 노선 쓰죠. 또 수서의 A 노선 씁니다. 지금 뭐 인도원이나 뭐 왕십리에 또 C 노선 그 역이 생긴다고 하니까 주택 가격이 배로 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강남은 GTX의 수혜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떠밀려서 오르는 데가 강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뭐 그냥 살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떠밀려서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가치가 우수한 지역. 그중에서도 삼성동이죠.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KTX 의정부 연장선 들어오죠. 또 요 양재 시민의숲 쪽으로 이 강남 쪽으로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옵니다. 교통 좋아지죠. 살기 좋아지죠. 다 좋아지는데 딱 하나 유일하게 조금 마음 아픈 게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규제가 많은데 가장 많이 그 가치로 뭐 금액적으로 보면 이 강남 쪽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저희가 삼성동에서 개발에 있어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아쉬운 게 있다면 주택 자체가 잘 없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가능한 1.5룸과 투룸 주택입니다. 자, 가격 한번 만나볼게요.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18제곱미터 이하만이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도 좀 없애자.
6제곱미터 이하로 하자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아직은 그게 뭐 가시화되지 않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18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틈새 투자처다 말씀드렸죠. 지금 1.5룸과 투룸입니다. 1.5룸은 5억 5천만 원이고 요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 하셔서 8%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근데 이건 안 되죠. 예, 요거는 투룸인데 7억 9,500만 원인데 전세를 활용하시면 4억 6천만 원, 1.5룸은 4억 6천만 원, 투룸은 6억 5,500만 원을 활용하시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요걸 플러스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9천만 원만 투자하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까지 포함해서 요게 잔금으로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또 월세도 다른 것보다 월세가 좀 월등한데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140만 원에서 180만 원인데 이거 조금 280만 원. 잘못 된 것 같네. 이렇게 해서 그만큼 다른 곳보다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뭐 한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4억 2,500만 원이면 똘똘한 이 1번지 강남 삼성동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틈새 투자처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가 가능한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유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요, 강남권이면서도 자연 환경까지 쾌적한 양재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양재동에서 보시는 유형은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 주변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양재동이 요즘 많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GTX 신호선이 이리 들어옵니다. 일단 GTX의 열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신호선이 들어오고 여기는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재동의 일자리가 지금 마곡보다 뭐 더 이상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곳은 역이라든가 용산역, 서울역, 무슨 수서역 여기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신호선 왜 들어오겠어요? 일자리죠.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쪽은 우리가 말하는 명문 학군도 갖춰져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학원 때문에도 이 오피스텔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 자녀 때문에도 이용하고 그래서 제가 학군을 표시했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양재역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양재천 가장 자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양재입니다. 양재천 있죠. 말죽거리 공원, 양재 시민의 숲, 또 요 시민의 숲 다음 정거장이 청계산 입구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등산로죠.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또 바로 근처에서도 구룡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서울 삼성병원 있죠. 가까이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있죠. 그래서 요 가까이 양재역에 가까이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나중에 GTX의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서초구 이쪽에 보면 강남구 쪽에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그것뿐 아니라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 칠성 음료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 우면 개발 특구 지역 굵직굵직한 것만 나와 있죠. 이 개발이 서울에서도 이 강남 쪽으로 몰려 있고 앞으로도 이쪽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이쪽을 따라잡을 가장 많이 뛰어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개발 호재를 보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쪽이 삼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롯데타워보다 15m나 높고 연면적도 3배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쪽으로 서울시에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일자리도 있지만 현대 사옥이 완성됨으로써 인해서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고요. 이만큼 일자리가 크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는 대치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청담동,
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잠실 쪽까지도 잠실동까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양재동이라든가 요 인근에 있는 것들이 그 반사 이익을 많이 그만큼 같이 따라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이렇게 앞으로 모든 공항 업무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교통 들어오죠. 생활 편리한 여러 가지 들어오죠. 지상은 이렇게 서울 광정보다 2.5배나 널찍하게 들어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쪽에 보면 강남역이죠. 강남역 옆에 삼성 사옥 있죠. 바로 옆에 롯데칠성 사옥이 또 앞으로 지금 건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으로도 따라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일자리 더 늘어납니다. 이쪽이 보면 법원, 검찰청 다 있죠. 또 이 지역이 이렇게 종상향돼서 지금도 고층이 많은 지금은 그 이쪽 테헤란로 쪽이 고층인데 이쪽도 앞으로 고층으로 바뀌고 일자리 늘어난다. 서리풀 터널 여기도 일자리가 이제 뭐 이 정보사 부지가 4차 산업 관련된 또 그런 그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제 서울 대표 문화 예술 거점으로 한다고 해서 예술 문화까지도 같이 이쪽에 서초구에 강남 쪽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광장 강남 쪽에 늦게 끝나니까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예, 그래서 그만큼 예술까지도 같이 겸비한 그런 양재동이 되겠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해서 이렇게 이 시티를 고르게 좋게 개발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양재동은 연구단지, AI 연구단지, 로봇 산업이죠. 최첨단 연구단지가 예전부터 꾸준히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점점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그 대학원이죠. 카이스트 대학원까지도 여기 연구단지 인근으로 이사를 옵니다. 2023년에 이사를 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일자리가 많이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뭐 하림 도시 첨단 물류단지 앞으로 이제 택배 여기서 건립이 되면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들어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기다리지 않아도 2시간 전에만 물류를 주문을 하면 받아볼 수 있는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생기게 되죠. 예, 게다가 이제 이쪽에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개발이 돼서 일자리 또 늘어나죠.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교통 소통 빠르게 하고 지상으로는 공원이 길게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GTX 수혜지 가장 수혜지가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역 바로 양재역. GTX 양재역이 C노선이 들어옵니다. 수서 지금 건설하고 있죠. A노선 하고 있죠. C노선이 그다음에 건설됩니다. B노선이 아니고 C노선입니다. 그래서 GTX의 수혜 지역은 역시 강남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신분당선이 용산을 거쳐서 저 북쪽까지 신분당선, 9호선, 골드라인이죠. 예,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위례 과천선 뭐 수석 광주선 경기도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죠. 그만큼 교통 편해지고 다 좋아지는데 이 매매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지금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6% 우리가 취등록세 할 때 요거 부가세로 다 세이브가 되고요. 우선 금액이 4억 2천에서 이건 전세 활용한 거죠.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를 할 때는 3천만 원에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요거는 좀 아니고 요 130만 원이 지금 그 금액으로 돼 있고요. 대출은 충분히 많이 이용이 가능하죠. 70% 정도, 70~70%이기 때문에 3억 2천까지 가능하고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우리가 이 똘똘한 오피스텔 앞으로 GTX의 수혜 지역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몸값이 훌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GTX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곳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맞춤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021년 하반기의 투자 전략 이사님과 함께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함께 해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